잘 아시겠지만 과학자들은 뇌가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각각의 착시 현상을 몇 초 동안 보세요. 처음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1번. 처음 보인 것이 나무라면 디테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아주 잘 알아차리는군요. 그 점은 여러분을 재치 있고 공감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만약 마주보고 있는 커플을 발견했다면 논리적이고 침착하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흥분하거나 긴장한 상태인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줄 알아요. 2번. 이 그림에서 차를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종종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만약 쌍안경을 들고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다면 보통 세세한 것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대신 큰 그림에 집중하죠. 그런데 혹시 글자 A를 먼저 봤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드문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매우 직관적이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줄 압니다. 3번. 그림에서 처음 보이는 것이 2개의 엄지손가락이라면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이고 뛰어난 기획자입니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합니다. 만일 폭발 같은 사고를 발견한다면 이타적인 성품을 발휘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돕고 싶어 하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것이 원숭이라면 그건 제 사진입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호랑이를 먼저 봤다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노력한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믿죠. 5번. 처음 본 것이 석양 앞에 있는 나무 몇 그루라면 여러분은 매우 지각력이 뛰어나고 느긋한 성격입니다. 만일 고양이 얼굴을 먼저 발견했다면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이 내린 결정을 고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6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얼굴 윤곽이었다면 여러분은 내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시끄러운 파티를 싫어하시는군요. 그런 파티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요. 색소폰 연주자를 봤다면 좀 더 외향적인 편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 위해 무슨 일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쉬면서 너무 자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7번. 이 그림에서 자연만이 보였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은 다양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의 반복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양한 활동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며칠 연속으로 같은 일을 하게 되지 않으니까요. 만일 이 그림에서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얼굴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조직적인 사람입니다. 계획 없이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죠. 8번. 얼룩말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말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즐깁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취미예요. 지루한 일상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이 사자라면 좀 더 차분한 생활 방식을 선호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친구 몇 명과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됩니다. 9번. 이 그림에서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접근하기 쉽고 느긋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이 무릎을 꿇고 있는 형체를 향해 마술지팡이를 흔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하죠. 10번. 만약 고양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동시에 여러분은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굴을 봤다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여러분의 강한 직관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이 절벽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어요. 모두 여러분의 긍정적인 인생관 덕분이죠.
11번. 그림에 있는 게 크고 심각한 표정의 고양이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입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보인 것이 쥐라면 여러분은 낙천주의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성공합니다. 12번. 이 그림에서 여성의 얼굴을 본다면 여러분은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직감이 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한 주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만일 꽃을 먼저 발견했다면요? 그렇다면 종종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쉬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13번. 동그랗고 귀여운 얼굴이 처음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예민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갈등을 좋아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마리 새가 먼저 보였다면 명랑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작은 새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쉽게도 책을 찾을 수 없네요.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은 뭘까요? 칫솔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세부 사항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디테일에 대한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제 게임을 바꿔요. 뇌가 점점 더 잘 작동하려면 자극을 계속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이모지 시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4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중 한 명은 눈물이 없는 게 보이나요? 정말 슬픈 이모티콘은 어디 있나요? 광대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죠. 이건 어때요? 눈썹이 없는 거죠?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버거군요. 얼굴에 다른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눈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착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삼각형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왜 불가능할까요? 7초 안에 알아내야 합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현실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법의 삼각형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삼각형의 윗부분에서 삼각형의 표면을 미끄러지는 공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왼쪽은 보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른쪽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착시 현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의 일종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삼각형이 아니죠? 다음 착시는 팩맨 추격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중앙의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체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 현상을 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지된 물체를 나란히 놓고 차례로 빠르게 조명을 비추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앙을 다시 보세요. 녹색 원반이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환영을 잔상이라고 하며 원래 항목이 사라지면서 뇌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일까요? 녹색은 라일락의 보색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의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면 간격의 색이 파란색에 보색인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멋지죠? 이 앵무새의 눈을 15초 동안 응시할 수 있나요? 그냥 계속 쳐다보세요. 눈을 감을 수 있을 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잔상의 또 다른 예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셋, 둘, 하나. 눈을 감으세요. 빨간 앵무새가 보이나요? 이 앵무새가 흑백인데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뇌가 무언가의 색을 추측하려는 것입니다. 이 뱀들은 정말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나요?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요.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비대칭 패턴이 특정 색 구성표와 함께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이 착시 현상은 노란색과 흰색과 같은 밝은 색상과 파란색과 검은색의 어두운 색조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망막이 이 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 착각을 깨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미지의 한 부분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이 천천히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가운데 사각형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처럼요. 크기가 변하지 않고 회전만 하고 있다고 하면 믿으실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을 모션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지의 요소 중 하나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모션 바인딩 착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네 개의 막대는 서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같은 움직이는 사각형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혼란스러워져요. 여기에 몇 개의 바가 있나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 11개의 막대를 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에서 7개의 막대를 셉니다.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 뿐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 네, 정말 그래요. 어떤 착시 현상은 우리의 시야에서 대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작동해요. 이 두 개의 원은 회전하는 작은 줄무늬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우리 뇌가 초점 안에서 즉시 정보를 다루는 방식 때문이에요. 주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한 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서 다른 원에 초점을 맞추면 알 수 있어요. 어지러운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그재그는 여러분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이 지그재그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아니요, 정적인 그림이에요. 지그재그를 조심하세요. 다음 착시 현상은 눈을 감고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 초상화의 중심에 있는 이 마릴린 먼로의 코를 응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7초 동안 같은 곳을 계속 쳐다보고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준비됐나요? 7, 6, 5, 4, 3, 2, 1. 이제 천장을 보고 눈을 여러 번 깜빡여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아직도 초상화가 보이나요? 걱정 마세요. 몇 초 안에 사라질 거예요. 이러한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립니다. 이미지를 한참 쳐다본 후에 나타나죠. 보통 30초 정도 걸려요. 그러고 나서 눈을 감거나 하얀 종이를 봅니다. 지나친 자극은 눈의 간상체와 원추세포가 민감함을 잃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 잠시 동안 색을 짝을 이룬 2개의 원색으로 해석해요. 이제 이 까다로운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미지는 정적일까요? 동적일까요?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이 패턴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맞췄다면 정말 잘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이 구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이동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눈을 가늘게 뜨고 구에 집중할 때 꼭대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착시 현상은 정적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추면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착시 현상은 여러분이 마법사가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집중력을 한 단계 높여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아마 정적인 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튀어나오고 약간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요? 정답은 없어요. 가장 큰 원은 아마도 왼쪽으로 회전할 테지만 초점을 이미지의 중심으로 전환하면 같은 원이 오른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미지의 층에 따라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 알록달록한 원 안에 있는 화살들은 여러분의 시야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어요. 보지 않도록 노력하면 이 착시 속의 원들이 모양을 바꾸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이상한 수박은 회전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시야가 혼란스럽다면 구의 시선을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이 형상은 뱀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고 검은 점들이 하얗게 깜빡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뇌가 여러분을 속이게 하지 마세요. 이 이미지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지럽나요? 사라지는 점들로 실험해봐요. 중앙 녹색 점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분간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하나 이상의 노란색 점이 사라졌다가 임의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라지는 점에 관한 또 다른 착시가 있어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착시 현상이 현실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고 불평했어요. 이 그림의 교차점에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뇌는 그것을 한 번에 볼 수 없게 해요. 어때요? 몇 개의 점을 셌나요? 이 그림에는 12개의 검은 점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2개의 점을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시야의 중앙에 있는 검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각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그 주변의 상황을 채웁니다. 그리고 흰 바탕에 있는 이 회색 선의 규칙적인 패턴은 뇌가 검은 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검은 점을 놓치거나 눈이 움직일 때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귀여운 애니메이션은 또한 매우 까다로워요. 달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6개의 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경에는 점으로 된 원형층이 움직이고 있어요. 머리를 전혀 움직이지 마세요. 달에 눈을 집중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곧 별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거예요. 몇 개나 사라지게 했나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사라진 별의 수는 여러분의 인식에 따라 달라요. 뇌는 이 까다로운 바퀴가 회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고개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기울일 때 바퀴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트릭은 여러분의 손을 물처럼 높게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구적이 아니에요. 화면 중앙을 30초 동안 계속 응시하세요. 눈을 깜빡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녹고 있나요? 또한 그를 보면 시야가 물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까다로운 착시 현상을 보세요. 이 바퀴는 어떤가요? 정적인가요? 동적인가요?